포커스 또 스트리트 포토 작가로 선정된 윤석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단렌즈와 망원렌즈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번 오프라인 강의 때는 스트리트 포토의 팁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렌즈가 가진 다른 점, 특이점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진의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렌즈를 대여를 니콘에서 받은 게 이제 주로 사용했던, 기존에 사용했던 26mm 단렌즈하고, 망원 렌즈를 스트리트 포토에서 저는 사용을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번에 앰버서더가 되면서 이 렌즈도 한번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1년 동안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1년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그 두 개의 렌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렌즈가 만드는 다른 세계라고 해서 내용을 잡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스트리트 사진과 여행 사진, 인물 사진 기반으로 작업을 주로 해왔고요. 여행 사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여행 사진도 기존 스트리트 사진과 비슷한 사진들을 촬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은 거의 10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촬영했던 사진들을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 매체에서 소개도 되고, 이제 공모전에서 넣게 되면서 수상도 몇 번 한 경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번에 6기가 선정되어서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먼저 단렌즈,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26mm와 35mm 단렌즈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렌즈의 특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화각이 넓어서 첫 번째는 피사체와 배경을 동시에 담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내용이 한 사진에 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렇게 단렌즈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근접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뭐 군중 속이나 어떤 이벤트 촬영을 할 때 단렌즈가 가진 특성상 넓은 화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피사체와 되게 가깝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사체와 그 촬영자 간의 긴장감이나 생동감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접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리트 포토,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할 때 피사체에 다가가는 용기가 좀 필요하죠.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는 렌즈라고 하지만, 단렌즈는 가까이 가야만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기가 좀 필요한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용기를 가짐으로써 이런 불편함들이 사진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촬영했던 사진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 그런 26mm로 촬영한 렌즈인데요. 앞에 꼬마 아이의 눈빛과 전경과 이제 배경이 정확히 다 드러나는 사진이죠. 뒤에 배경에는 사람들이 뭐 이제 할머니는 앉아 있거나 이발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이 단렌즈의 넓은 화각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고양이 사진인데, 제가 고양이 사진을 잘 찍지는 않는데, 이제 이거는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과 전경이 정확히 단렌즈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고양이가 이제 근접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쳐다보고, 촬영자를 쳐다보고, 뒷배경에도 전경과 후경이 정확히 다 드러나는, 앞에 포커스는 좀 나가 있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경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족구장, 배구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고, 배경에서 숲속에 있는 배구장, 여기서 촬영하는 알고 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번 공원에서 이제 실루엣, 의자에 앉아있는 실루엣이 배경과 함께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단렌즈의 특성을 아까 넓은 화각 그리고 근접 촬영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 골랐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체스를 하는 군중들 거의 바로 앞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체스의 모양들과 그리고 포커스는 이제 체스를 하는 사람의 표정에 잡혀 있고 배경에까지 약간 포커스는 나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디테일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단렌즈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다이나믹한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단렌즈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일단 전체적으로 인물이 중심이긴 하지만 그 운전자의 표정, 이 모양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표정을 알 수 있죠. 약간 굳은 듯한 표정과 이제 전체적인 차량의 모습, 소파, 그리고 손동작 이런 것들이 단렌즈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물의 배경이 되는 이 구멍가게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꼬마 아이, 여자아이의 물건을 하려고 기다리는 모습과 뒤에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 냉장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이죠. 이게 단렌즈에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게 배경과 인물을 전체로 다 보여주길 때. 그리고 이 사진은 카페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요. 탁자를 치우고 제가 하이 앵글로 아래를 보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탁자를 치우고 그 파스타 음식을 탁자 위에보다는 이렇게 그 여성분의 다리 위에 올렸을 때 좀 더 느낌 있는 사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단렌즈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을 촬영했을 때 그 느낌이 더 다이나믹하고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파의 모양과 어떤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보이죠. 네, 이 사진은 이제 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앞에 꼬마 아이, 그 뒤에 두 명의 아이들이 삼각형으로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앞에 있는 꼬마 아이는 이제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촬영을 한 거고요. 이렇게 뭔가 신나게 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구조상으로 삼각형 모형이 되게 이렇게 촬영하는 사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아까 하이 앵글에서 찍었다면 이거는 로우 앵글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도 로우 앵글로 찍으니까 이게 되게 좀 더 커 보이고 그리고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죠. 그 전체 배경이 그리고 인물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뒤에 배경이 어떤 오래된 배전반이나 들어오는 빛이 다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도 로우 앵글로 정확히 찍었고요. 그리고 거의 바닥에서 카메라를 바닥에 놓고 촬영을 하니까 이제 바닥의 디테일, 포커스는 나갔지만 이런 질감 같은 게 정확히 느껴지고 그 뒤에 인물이 배경과 함께 다 보여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횡단보도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네, 정확히 이제 운전자의 얼굴로만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촬영을 하였고요. 네, 단렌즈로 촬영하다 보니까 뒤에 배경과 차량의 실루엣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에 가려서
운전자의 빛이 들어오는 운전자의 얼굴이 더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영화 포스터 같은 좀 특이한 사진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진은 역시 하이앵글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일부러 여러 소품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무채색의 느낌, 오래된 클래식한 소파, 그리고 땡땡이 카펫과 붉은색 스타킹을 중심에 두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메이크업 현장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단렌즈로 촬영하다 보니까 되게 가깝게 촬영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델, 그리고 어떤 조명, 스태프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메이크업 하고 있는 모델, 이런 것들이 한 장에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서울역, 그러니까 국내에는 별로 머물지 않아서 촬영한 사진이 별로 없는데 가끔 오래전에 서울역에서 몇 번 촬영을 해보면 비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를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이것도 바닥에 놓고, 카메라를 바닥에 놓고 촬영을 하고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의식을 하고 걸어옵니다. 그때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혹시 단렌즈를 사용하고 이러면은 뭔가 동물이건 사람이건 카메라를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간을 포착해서 뭔가 중심에 비둘기가 있지만 이게 사람처럼 보이는, 자기가 모델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극적인 모습이 나와서 셀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단렌즈로 풍경을 찍을 때 어떤 느낌인가를 보여줄까 하다가 고른 사진이고요. 이 전경의 철탑의 다리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버스와 타이어, 이런 것들도 다 보이고, 그리고 배경이 되는 다른 철탑들, 그리고 이런 황량한 어떤 사막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배경과 피사체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죠. 근데 이런 단렌즈로 촬영을 하다 보면 특히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장소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지만서도 그런 패턴이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도 앞전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제 낡은 컨테이너 느낌이 잘 나오고, 그 뒤에 배경이 되는 철탑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서 단렌즈로 풍경을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인물들 촬영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약간 다이나믹한 장면을 포착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사진은 빛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무채색 같은 주변 배경도 괜찮았고, 또 앞에 빨간색 라켓이 정확히 드러나가지고 단렌즈로 어떤 군중이나 아이들의 모습을 찍을 때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골랐습니다. 되게 가까이 많은 촬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촬영을 할 때 약간의, 뭐 제가 외국인이라서 이제 이런 해외 촬영을 할 때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계심이 그렇게 없어서 국내 촬영할 때보다는 좀 쉽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제가 전경과 배경 이런 것들이, 앞에 턱을 괴고 있는 남성, 뒤에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남자, 그리고
마네킹, 사진, 여자들 이런 것들이 한 장에 다 드러나죠. 이 단렌즈로 찍으면 이렇게 특히 넓은 화각으로 그러면 가까이에서 인물들을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전경과 배경을 선택해서 재미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단렌즈로 촬영하면서 이제 화각이 넓다 보니까 뒤에 웃고 있는 남성도 같이 촬영하면서 이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스트릿 사진에서 이제 빛이 인물을 들어올 때 촬영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이내믹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단렌즈로 이제 다른 배경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생동감 있는 그리고 이렇게 순간을 포착하는 듯한 흥미로운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각이 넓어서 단렌즈로 촬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여지고 다른 인물들, 배경이 되는 인물들 그리고 앞에 전경에서 이게 고개를 돌릴 때 주인공의 어떤 다이나믹한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죠. 그래서 단렌즈를 사용하면 배경과 전경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보여질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단렌즈를 촬영했을 때 어떤 느낌인가 그런 사진들을 주로 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망원 렌즈 70180 이거는 제가 이제 70200을 선택을 안고 이 렌즈를 선택을 했고요.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서 휴대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트리트 포토 같은 경우는 들고 많이 걷다 보니까 너무 크거나 그러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렌즈를 선택해서 주로 촬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약간 관찰자의 시선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피사체와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래 특성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의식적 순간을 포착하게 됩니다. 피사체가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원근감이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배경이 가까이 보이고 피사체 중심으로 배경이 뭐 얕은 심도 이렇게 심도가 얕아지고 배경이 흐려지면서 이런 전체적인 느낌보단 감정과 분위기가 남는 효과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망원 렌즈를 방해받지 않는 진실을 기록하는 렌즈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예시 사진들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85mm로 약간 줌을 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거의 모든 사진들이 70180으로 촬영한 사진들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문을 지나가는 여성의 모습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죠. 다른 배경에 대한 정보 없이 그래서 파란색 드레스, 그 얼굴의 실루엣들 이런 피사체에 집중이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거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이제 인물 4명에 앉아 있는 비 오는 때 비를 피해서 이 모습이 집중이 되죠. 다른 그런 특별한 정보는 없죠. 하지만 이 배경에 대한 정보는 적지만 인물에 대해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반사되는 이 실루엣들과 이 사진도 제가 70180 렌즈를 들고 주로 촬영을 많이 하는 장소인데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지내면서 촬영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서 어떤 특정한 오후 시간대만 이제 드물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의 장소를 정한 게 마을버스 우리나라로 치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정류장이 하나 큰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촬영을 하기가 재밌는 장면이 많을 것 같아서
촬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촬영한 장면이고요. 오후에 버스 안에서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실루엣들을 망원 렌즈로 촬영하였습니다. 이건 어떤 분위기죠, 분위기. 뒤에 빨간색과 파란색 색의 조화가 보여주고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거는 버스 기사가 담배를 피면서 기다리는 모습인데 이것도 저는 인물에 집중이 되죠. 요 앞에 전경에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들이 이제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실루엣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망원 렌즈 특징이 배경을 압축한다고 원근감을 죽이고 이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하고 배경이 같이 있지만 이제 인물은 원근감이 좀 없죠. 이거를 이제 만약에 단렌즈 넓은 화각으로 찍으면 이런 배경이 다 드러나고 할 텐데 망원 렌즈로 찍다 보니까 멀리서 이런 패턴들만 남게 됩니다. 패턴들만 보이고 인물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배경과 이런 원근감이 이제 거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이런 패턴을 보고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물 약간 5층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촬영을 하니까 이제 신호등이 켜질 때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바로 순간에 오토바이가 한 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인데 그래서 그 순간을 촬영을 했고요. 근데 그 패턴과 이런 색깔의 조화가 잘 드러나서 셀렉을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버스 정류소에서 비 오는 날 이제 아이가 휴대폰에서 빛이 나오고 그래서 그 표정이 약간 이제 휴대폰을 집중하는 표정이 나오고 뒤에 배경으로는 이제 아웃포커싱이 됐지만 이제 오토바이에 타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실루엣을 촬영한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고 이제 이게 제가 모델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맞춰놓은 프레임에 그 실루엣 사람이 움직이는 게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 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아까 똑같은 단렌즈로 찍은 16mm로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 보려고 넣은 사진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찍으면 70mm로 촬영했을 땐 인물 포커싱이 되지만 이제 인물에 집중이 되죠. 그 배경에 대한 정보보다는. 이거는 26mm로 촬영한 사진은 전체적인 느낌이 나오고 약간 다르죠. 이 사진과 비교를 해보려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망원 렌즈는 많은 정보보다는 이렇게 뭔가에 집중을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버스 바퀴와 비 오는 느낌이 잘 들어가 납니다. 반사되는 빛. 그러니까 다른 많은 정보가 없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감정을 전달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이제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똑같이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 사진도 아이가 자기 엄마와 이제 얘기를 주로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손바닥을 창문에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오는 걸 예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평범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오기를 이런 인물들이 내가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물이 이제 밖을 쳐다보는데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이죠. 이건 저를 보는 건 아니고 다른 장면을 보면서 해서 포착을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 관상어들을 판매하는 곳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렇게 망원 렌즈를 쓰면 전경과 배경, 후경 이게 전경이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이게 또 다른 그 분위기를 내죠. 그리고 포커스가 맞는 장면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관상어들이 보이고 배경에도 약간의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게 느낌이 무드 샷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전 사진과 배경과 똑같은 피사체지만 피사체들이 이게 어지럽게 이렇게 퍼져 있지만 전경은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앞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포커스가 된 물고기들이 이제 어떤 정보를 주고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섞이면서 이렇게 무드 있는 사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반영샷을 찍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보 없이 반영에 집중해서 리플렉션 되는 느낌을 살리는 촬영을 하기가 좋아서 70180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런 반영샷들을 많이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너스 기법이라고 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이렇게 광고판에 비가 왔을 때 광고판에 비친 얼굴이 바닥에 반사돼서 나오는 것들. 두 번째 사진은 군중들이 이렇게 서 있지만 그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내는 그런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에 반사되는 인물의 모습. 이제 망원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촬영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사진은 거울에 비치는 인물. 이것도 망원으로 그 어떤 전체적인 인물을 촬영하기보다는 이렇게 앞에 실루엣 정도만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분위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것도 이제 이벤트 장소에서 메이크업 하는 장면을 찍은 건데 그 전과 또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어느 한 부분만 집중해서 촬영하다 보니까 어떤 그 모델의 눈빛과 아웃포커싱이 된 주변 상황들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는 장면 그게 이제 어떤 딱 집중해서 보이는데 그 전과 비슷한 장면 단렌즈로 촬영한 사진은 전체적인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게끔 이런 사진과 차이가 납니다. 단렌즈로 찍었을 때와 망원 렌즈로 그런 비슷한 장소를 촬영했을 때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너스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촬영했던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비슷한 장소 이것도 거의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장소를 가다 보니까 뭔가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다른 작가들이 이렇게 모션 블러로 촬영하는 걸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망원 렌즈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해화적인 느낌도 나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단렌즈로 촬영을 하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해서 이렇게 이런 모션 블루로 촬영했을 때 너무 어지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망원 렌즈로는 특정한 포인트를 잡아서 촬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정보도 그러니까 이게 뭔지 실루엣도 보이면서 약간 붓터치를 한 것처럼 유화를 한 것처럼 이렇게 앞에 첫 번째 사진처럼 꼬마의 모습과 어른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경비원이었는데 이게 모션 블러 처리가 되면서 뭔가 다른 느낌을 내는 빨간색 간판 아래 파란색 색의 대비도 괜찮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단순하게 오토바이들이 도로 위로 지나는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모션 블러 방법으로 촬영을 하니까 뭔가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빛이 번지는 앞에 불빛도 괜찮았고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사진인데 앞에 바닥에 물줄기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이 뭐 이렇게 추진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앞에 불빛도 블러 처리가 되면서 다른 느낌을 주고요. 두 번째 사진은 색의 조화가 괜찮아서 이렇게 모션 블러 기법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도 뒤에 배경이 약간 유성처럼 모델 앞에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좋아서 모션 블러 방법으로 촬영을 해봤고요. 이 촬영을 할 때는 뭐 셔터 스피드는 보통 한 30에서 50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망원이 70이냐 180이냐에 따라서 약간 속도를 70mm로 촬영할 때는 이제 속도를 스냅을 좀 움직임을 좀 덜 주고요. 180mm로 촬영할 때 좀 스냅을 더 주고 이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너무 블러 처리가 강하게 드러나서 70mm로 촬영할 때는 스냅을 좀 더 빨리 180mm로 촬영할 때보다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불빛들, 이것도 오토바이 모습. 두 번째는 이제 군중 속에서 망원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햇빛과 군중의 모습이 뭔가 몽환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진 스냅을 죽으면서 손목에 스냅을 주면서 촬영하다가 인물이 순간적으로 앞에 딱 지나가는데 그 인물에는 약간 포커스가 맞으면서 하지만 뒷배경에는 블러 처리가 되고 그래서 약간 대비가 되는 이런 모습이 재밌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도 약간 해화 느낌이 나는 분위기가 좋아서 앞에 약간 뭐 이런 손 모양이나 이런 인물이 나는 포즈도 괜찮고요. 뒤에 이렇게 파란색, 녹색으로 이런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붓터치가 한 것처럼 잘 느낌이 좋아서 셀렉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앞에 이제 두 개의 하얀 기둥, 앞에 보이는 인물이 구조적인 느낌을 줘서 셀렉을 한번 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두 렌즈를 선택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냐, 어떤 환경에서 촬영을 하는지 좋은지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표라와 같이 두 렌즈의 핵심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촬영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mm와 35mm 단렌즈는 가깝게 지냈을 때 좋고요. 망원 렌즈는 약간 멀리서 5m에서 한 20m 이렇게 조망하듯이 촬영을 하고 심도가 우리가 깊다고 하죠. 깊다고 하면 이제 앞에 전경과 배경에 다 포커스가 맞아서 배경이 이제 같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나고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심도가 얕다고 하죠. 배경이 흐려지거나 전경이 흐려져서 자기가 원하는 촬영하고자 하는 거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감정 키워드는 단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피사체와 촬영자 간의 긴장감 아니면 어떤 에너지, 현장감 이렇게 가깝게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뭔가 더 분위기적이고 고독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자연스러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거나 약간 멀리서 촬영하다 보니까
관조하는 느낌, 서정이고 고독 이런 키워드, 그리고 피사체의 반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렌즈는 거리상의 가까운 그럼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의식하기 쉽고, 비둘기도 뭐 카메라를 의식하고, 이렇게 인물들도 그렇고, 렌즈는 이제 멀리서 촬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카메라 인식하기가 약간 어렵죠. 근데 촬영자의 태도는 단렌즈를 사용할 때는 이제 용기가 약간 필요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단렌즈를 들고 촬영할 때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이게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줌이 아니고 멀리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촬영하고 싶은 피사체가 있으면 바로 앞에까지 다가가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인물들을 촬영을 할 경우에는 제가 그 인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용기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망원렌즈는 그와 반대로 멀리서 촬영하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해 놓은 프레임에 뭔가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황별 렌즈 선택 전략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렌즈, 광각 렌즈를 사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시장, 아니면 뭐 놀이터, 이런 생동감 넘치는 군중 속에서 촬영하면 좋고요. 그리고 환경을 살리고 싶을 때, 배경을 살리고 싶을 때, 그게 어떤 이야기 일부가 될 때, 피사체와 라포를 쌓고 접근 가능할 때, 그러니까 내가 피사체와 어떤 바로 앞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라포를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소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광각으로 넓은 공간 구조와 건축물을 담을 때 좋고요. 어떤 아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메이크업 장소에서도 그 공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괜찮습니다. 망원 렌즈는 이게 멀리서 촬영하다 보니까 어떤 피사체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를 포착하기 좋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제스처나 표정을 촬영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약간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경의 압축, 원근감이 압축이 되면서 피사체가 더 부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주기 좋죠. 그러니까 거울이나 버스창, 무릉덩이를 사용해서 반사샷을 촬영하거나 이럴 촬영할 때 괜찮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제 렌즈에 따라서 거리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70180을 사용하다 보니까 주로 26mm는 이제 과거에 26mm와 35mm는 과거에 많이 사용을 해와서 이번에는 한번 망원 렌즈로 촬영을 많이 해보자 해서 촬영을 한 사진들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26mm 사진들도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망원 렌즈 사진도 이제 스트레이트 사진을 찍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나 어떤 피사체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렌즈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본인이 뭐 이런 피사체와 접근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은 단렌즈로 촬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또 분위기나 무드나 이런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망원 렌즈를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저의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